조은석 특검의 180일 우리 이용수 선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6개월간 수사 일정 하면서 일단 계엄의 어떤 저기 성격과 뭐 수단, 목적 이런 건 밝혔다고 봅니다. 일단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규결의 판단이고 여하튼 제가 이제 가장 불안했던 게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거, 해괴망측한 짓을 해가지고 좀 불안했었는데 일단 재구속하고 그다음에 뭐 이상민, 조태영 등 이제 내란 중요 종사자들 구속 기소한 거 뭐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 주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란 직후에 그 안가 4인방 회동에 나왔던 그 4명이 전부 법조인 출신이고 이제 자기들 죄과에 대해서 자백을 안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 뭐 이상민 배우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딱딱딱딱 잡아내서 했다는 것 자체는 나름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제 기억에 좀 아쉬운 거는 뭐 김건희 내란 가담 혐의를 못 밝혀내고 뭐 또 조이대가 왜 저런 그 무리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못 밝혀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차후에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특검의 영역은 아니지만 뭐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이제 구속영장 줄줄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이게 사법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검이 준비가 덜해서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하면서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사전 작업, 물밑 작업 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같은 사람이 했을 것 같지도 않고 김용현이 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분명히 누군가 좀 윗선이지만 그 윗선에서 나름대로 시간표를 짜고 실무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네. 그 합리적 의심을 제가 가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동감 어린 시선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별도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 박성재라는 인물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란 특검에서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서 기소가 됐고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또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재만 떼서 따로 특검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의견도 나오던데 우리 김준호 선배는 조은석 특검의 180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이용수 선배랑 비슷하긴 한데요.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이 김건희 내란 관여 혐의점을 못 찾았다고 사실상 이제 면죄부 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금 많은 분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김건희가 뭐 계엄 직후 윤석열한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측근이 진술하는 것을 이 지금 혐의점을 뭐 그러니까 관여 안 했다는 이유로 들었는데 그게 왜 이유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사실 들고 이게 뭐 특히 이게 특검이 이렇게 김건희 혐의점을 못 찾았으면 그냥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다든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이어가도록 했는데 왜 굳이 이걸 매듭을 지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그 부분은 특히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최상병 특검 때도 그랬고 이 지금 그때 이어가지고 지금 김태우 전 국가안보 1차장 이번에 또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김 차장이 보면 뭐 그때 뭐 북파 공작 부대 HID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계엄 직후에 주미대사랑 통화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그리고 박선훈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김태우가 국가안보실에다가 이제 대북 현안 대응팀 꾸려가지고 이른바 이제 외환 기획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특검은 이제 지금 그때 발표한 거 보니까 이 외환 유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련해서 뭐 제가 김태우를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네. 대통령실에 옛날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뭐 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김태우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윤석열 정권의 핵심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김태우가 보면 이게 뭐 우리는 뭐 이거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으로 뭐 윤석열하고 친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친한 게 아니고 그 오히려 뭐 김태우 아버지가 이제 고검장 출신이고 그 엄마가 되게 열혈이잖아요. 그 윤석열 그 아크로비스타 돌아왔을 때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환영했던 그 엄마가 김태우를 연결을 해준 거고 실제로는 김태우랑 윤석열이 친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김태우가 그렇게 이 실세라고 하면 그렇게 본인이 안보실장 되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안보실장이 못 됐냐. 그거 보면 뭔가 윤석열이 봤을 때는 신임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주변에서 윤석열한테 여러 번 깨진 적도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건 뭐 그래서 뭐 김태우가 윤석열 계엄 논의에서 좀 역할이 미미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는데 이건 어디까지 일각의 해석이고 김태우를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진상을 끝까지 밝혀서 책임 물어야 되죠. 아니, 왜냐면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임기훈 전 청와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인 건데 그 사람은 사실은 최혜병 특검에서도 진술을 조건부로 죄를 면제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조은석 특검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혐의가 있다고 하면 임기훈처럼 그 김태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맞는 건데 기소유예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수를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알고 보니까 김태희가 생각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특검 내부에서 일부에서 선처를 해줬거나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세설도 일부 일리 있는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 여하간 이번에 조은석 특검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두 사람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인데 두 분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정진석 실장은 일단 이력은 화려합니다. 충남 공주 출신이고요. 고려대 정치학과를 나왔고 한국일보 기자했고 5선 국회의원에 그 이명박 때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고요. 국회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낙선하고 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고요. 근데 이제 이 이력만 보면 굉장히 능력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능력을 떠나서 이 사람은 엄청난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육선 국회의원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했던 정성모 전 의원이고 뭐 그 조부도 이제 조부가 되게 이제 우리 친일파라고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 일제 강점기 계룡 면장을 지냈다고 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그 만주사병 공로자로 표창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명도 있는데 이건 뭐 약간 조롱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네. 와이프는 충남방적 창업주의자 뭐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성의 차녀 이미호 씨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학교법인 해전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들어본 이름이죠. 청운대학교랑 뭐 해전대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금수저 집안이고요. 그 정진석 전 의원이 이제 전 실장 뭐 기자 시절에도 보면 워싱턴 특파원하고 논설위원하고 주로 정치부 쪽에 오래 발을 담근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이력을 보면 제가 이제 2000년에 정치부에 왔는데 이 사람도 2000년에 한국일보 기자하다가 자민련에 당시 자민련이 그때 있었죠. 왔군요. 네, 네. 자민련에서 이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자민련이 이제 김종필 총재 살아계실 때인데 김종필 총재 옆에서 이제 약간 좀 붙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2004년에는 총선에 이제 자민련에 또 출마를 했는데 떨어져서 그 2005년에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다시 나가서 그때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선이 된 다음에 그 심대평 전 그 충남지사 그 심무정 전 검찰총장의 그 부친이죠. 아버지. 네. 둘이서 이제 국민중심당을 창당을 하는데 심대평이 그 2007년 대선 때 그 이회창 후보, 당시 이회창 후보는 이제 제3지대였습니다. 그 한나라당 후보가 이명박이었고요. 그래서 지지를 선언하자 반발에 이제 탈당하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 들어가죠. 그래서 좀 재밌는 것이 정진석 의원은 내란 방조 내지는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심대평은 자기 아들이 지금 그런 그 내란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인연이 돌고 도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추가하면 아까 그 그 충청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른바 이제 충청 맹주를 둘러싸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본인들은 다 충청 맹주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이 김종필 전 총재 이후에 충청 맹주를 둘러싸고 이제 뭐 정지석 전 실장도 그 이야기라고 이제 뭐 돌아가신 이항구 전 총리도 자기가 충청 맹주라고 하면서 그게 그때 이제 JP 무슨 회고록 기념 무슨 국회에서 행사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JP 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뭐 이 제목으로 이제 회고를 했는데 JP 그때 이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거를 서로 끌려고 보면 사진이 남아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막 그러면서 약간 자기가 이제 후계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저는 좀 기억이 좀 남아 있고 아까 그 정진석 실장 뭐 이야기하면서 뭐 이홍욱 기자도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했던데 이분이 보면 이제 뭐 이 보수 정당에다가 이제 외부 인사들을 이제 수혈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제 과거 이제 박근혜 탄핵당하고 난데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옹립에 앞장서고 물론 이제 그러다가 반기문이 약간 지지율 떨어지니까 바로 이제 손절했던 분이기도 하고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아버지가 고향 그러니까 공주라서 동양 친구라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이제 과거 이제 그
강릉 친구였던 그 권성동하고 같이 뭐 좌진석 우성동 해가지고 그때 뭐 이른바 윤석열 정치권 진입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 충청 얘기하기가 그냥 불현듯 생각난 건데 이제 한 사람 빼먹은 분이 계세요. 정우택 전 의원. 아, 정우택. 네, 세 사람이 그러는데 저가 기억나는 건 그 정우택 전 의원이 저기 이완구 전 의원 되게 싫어해요. 둘이 서로 라이벌이야. 그래서 사석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약간 비방 같아.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서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충청권에 내가 앞장선 사람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완구 의원하고 저 정진석 의원 둘 다 만나봤는데 약간 좀 충청도 분들의 화법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처음에 뭐 하자고 뭐 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 반장들하고 밥을 먹는데 앞으로 뭐 저희들하고 이제 브리핑도 해주시고 해서 아 그럽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충청도 출신 기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거 빈말이라고. 아, 그럽시다. 저는 네. 뉘앙스를 알아들은 네.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타사 어떤 기자가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왜 우리한테 안 해주냐? 브리핑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때 그 말 했던 기자 그거 빈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정우택 의원하고 전화를 하거나 뭐 이완구 의원하고 하면 서로 비방하는데 JP 이후를 누가 충청권에 맹주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견제 심리가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김진우 기자 그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서 한 줄 그리고 붙였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고향이 충북이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충남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긴장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리고 이 좀 하나 더 짚을 게 김진우 기자는 외부 인사 수요를 얘기했는데 저도 그거 기억나는 거는 그 반기문 총장이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 만에 그냥 낙마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가장 그 타격을 받은 게 충청권의 배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던 게 이제 정진석 실장하고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돈에 되게 쫄렸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당시 충청도 의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많이 지원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빠져나가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더 힘들었다. 그래서 충청권의 배신이 가장 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런데 이 박덕흠 의원은 지금 정진석 전 실장과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정 전 실장 장녀와 박 의원의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이 박 의원도 참 정 전 실장 못지않게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토위에 5년간 있으면서 이제 건설업자 출신이죠. 맞아요. 네. 5년간 있으면서 이제 자기 일가 건설사로 볼 수 있는 게 5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공사 수주, 정부 지원에서 한 1,000억대를 지원을 했다는 1,000억 원대 그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보도가 한겨레 신문에 나왔었는데 당시 박덕흠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합니다. 그때 그렇군요. 이제 네. 기사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뭐 이런 패소를 받고 당시 이 문제 때문에 탈당했다가 이제 슬그머니 여론 좋아지니까 여론이 이제 잠잠해지니까 복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뭐 정전 실장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뭐 초록은 동색이고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기도 되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맺어지는 건 좋은데 아름답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좀 모양이 안 좋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보면 정진석 실장 부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 정진석 실장도 충청 지역 지역 기업인 뭐 충남 방직 그쪽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가를 이루고 그 아들도 이제 박덕흠 의원도 기본적으로 충청 지역구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만의 어떤 사돈 맺기를 통한 뭐 모르겠습니다. 기득권 구축 뭐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나중에 충청권 특집을 따로 한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진석이나 이완구 이런 분들이 이번에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분들이 내란 전국에서 한 역할이란 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의 참모고 일단 내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이제 정진석 쪽에서 전 흘렸다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정진석이 뭐 이건 계엄은 안 됩니다 막 하면서 말렸다고 이제 보도가 막 단독해서 달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거를 단독으로 흘린 놈은 누구고 이걸 받아 쓴 기자는 누구냐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나중에 이제 검찰 내란 특검 조사에서 나온 거 따르면 당시 실제로 국무위원들이 정진석이 지금 어느 시국에 계엄하냐 하면서 반대했었다 뭐 이렇게 네.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정진석은 내란에 설사 직접 처음에 사전계획에 참여 안 했더라도 그 다음에 방조하고 무마하는 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도 처음에 이게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이제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좀 이상한 보도를 했고 이상한 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그 파면이 되자마자 대통령실 PC를 모두 초기화 지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최소한 증거인멸에는 관여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내란 특검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한독수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시작할 때 바로 김주현 민정수석을 불러서 이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되는데 이제 후보를 달라 했더니 받아서 이제 2명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규하고 한 사람 더해서 네. 했는데 그거를 가자마자 바로 이제 실행을 해서 하루 만에 검증을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쨌든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까지 이제 막는 그래서 뭐 광의로 보면은 네. 내란의 동조자이자 내란을 방조하고 아니면 약간 일부에서는 이제 청산을 방해하는 이런 네.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결국은 계엄 전, 중, 후의 행정이 중요한 건데 정진석 실장이 뭐 전에 가담하지 않아 계획을 모의하는 상황에서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행실을 보면 굉장히 의심되는 행각들이 많은 것이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되자마자 결국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실에 있는 컴퓨터를 초기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그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나온 상황이고 자기가 근무했던 한국일보 보도라서 더 신빙성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어떤 일말의 인간적 정응 없이 딱 보도를 해서 더 믿을 수 있다. 그러니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엄혹했던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무엇을 했는가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특검이 이제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게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이 대통령 기록물 분석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건 일단 경찰로 이첩을 했다. 그 말은 이제 특검이 이제 혐의점을 찾진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혐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진석 전 실장이 지금 뭐 특검에서 기소당한 부분은 사실 뭐 아까 말했던 그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뭐 어떻게 보면 그 절차를 생략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경찰로 넘어가서 더 이제 소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